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다은입니다. 오늘은 회피성 성격들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회피성 성격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왜 나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사람들이 왜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려라. 직면을 해야 한다. 아니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회피성은 당연히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모임에 가고 운동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회피성 성격으로 살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너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은데 제가 표현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틱틱대고 덕치고 관심 없는 척 대하고 사람들 눈도 못 보고 뭔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식 떨면서 위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다시 또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사람들의 성격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고 연애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 회피성 성격을 가지면 왜 유독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뻔한 직면하란 말이 아닌 실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회피성 성격들은 왜 유독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바로 타인에게 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수용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피성 성격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데 과거에 버림을 받았거나 배척을 당했거나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뒷담을 했던 경험, 즉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타인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느낌을 받으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제가 거부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피한 것 뿐이에요. 피한 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타인에게 철벽을 치고 냉정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쟤 나 싫어하나? 나 불편해하나? 라고 느껴져요. 불편해하는 게 온몸에서 느껴지는데 타인이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타인을 보면서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내가 싫으니까 나를 피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기 안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을 싫어할 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온통 중심이 나예요. 타인을 의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엔 타인이 없어요. 오직 타인에게 보일 나, 사랑받지 못할 나, 안 좋게 보일 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나밖에 없는데 타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보호하고만 있는데 타인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래 나도 알아. 이제 알겠어. 그러면 나도 그걸 버리고 타인과 좀 더 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힘을 좀 빼세요. 우리가 왜 회피를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대로 낄 수 없을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질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가니까 그 불안함을 견딜 수 없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진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유발시키게 될 거고 그 긴장 때문에 딱딱하게 경직될 거예요. 그렇게 경직된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나가고 제대로 웃을 수도 없어요.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정색 빨고 이렇게 눈치 살살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불편해하면 타인도 그 불편함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빼야겠죠. 편안해져야 돼요. 먼저 불안하면 숨을 쉬세요. 숨을 일정하게 들이쉬고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호흡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힘을 계속해서 빼주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저 사람은 흰티가 잘 어울리는구나, 저 사람은 웃는 게 예쁘네 생각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상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저 사람은 날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꺼버리려면 외부 자극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외부 상황과 사람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타인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두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과 다르게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타인도 편안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제 느낌을 믿지 말라고요? 자,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냐면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갑분싸가 되겠지? 내가 싫으니까 저런 표정을 짓겠지? 이렇게 온통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짜고짜 왜 그렇게 쳐다보셨어요? 제가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근데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생각에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사람의 느낌상 정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낀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아요. 사실 타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바라본 건데 그 표정 하나로 나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처음 만난 사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처음 만나면 상대방도 낯을 가리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거다. 그래, 그냥 나를 쳐다본 거지. 그냥 눈이 마주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담백하게 넘기세요. 어린 아이들도 낯을 가리는데 성인이 타인을 살펴볼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너무 사소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눈이 마주쳤네? 그냥 한번 싱긋 웃어주고 저 사람은 되게 치마가 잘 어울리는구나.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 자기 노출하기. 다른 영상에서 보면 직면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래요. 그래서 모임에 갔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내가 있었는 줄도 모르면 그게 직면을 한 걸까요? 아니죠. 나의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직면을 한 거예요.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고민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에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웃지도 않아. 네, 글쎄, 멋쩍으면 한 번씩 웃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단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로 가득 차는 거죠. 나랑 말하기 싫은가? 왜 이렇게 단답이지? 대화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하나씩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타인은 그냥 날 싫어하나 보다, 성격이 소심하나 보네, 재미없어, 이 정도밖에 여러분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 지금 이 순간 사람들과 모인 이 순간에 봤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호불호,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이상형, 내가 하는 일, 취미, 운동, 내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겠죠? 1번에서 했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는데 말을 진짜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흰색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그 씹었을 때 쫄깃쫄깃한 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회에 소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땡땡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회 좋아해요? 방어 좋아해요? 방어? 나도 진짜 방어 좋아하는데 우리 방어 먹으러 갈래요? 먹으러 가요.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헬스를 깔짝 하다가 요가로 지금 바꿨는데 요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고 척추도 길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호흡을 하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
안정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헬스보다 요가가 더 잘 맞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죠. 실제로 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씩 곁들여주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세요. 제가 위에서 한 말 중에 저를 나쁘게 볼 만한 말들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자기 이야기를 웃으면서 사람 눈을 보면서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타인만 나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고 깊어지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더 다가가 보세요. 상처받을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 더 깊어지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